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의 대표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그의 사상은 대부분 일화로 전해지는데 그는 금욕, 자족, 관습 무시, 반문명 사상의 실천으로서 걸식에 가까운 간소한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철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음을 철저하게 보여준 인물이었고 그저 자신의 기행으로서 기존의 가치관을 한번 의심해 보게 할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단순한 삶에서 찾으려 했던 디오게네스의 유명한 일화와 명언들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고플 땐 애완견, 배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론회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지니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 고플 땐 애완견, 배 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론회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진이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 고플 땐 애완견, 배 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론회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지니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멀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2개의 귀와 1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 고플 땐 애완견, 배 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론회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지니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고플 땐 애완견, 배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론회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진이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멀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2개의 귀와 1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 고플 땐 애완견, 배 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 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로네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지니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2개의 귀와 1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손에 든 램프에 불을 켜고 벌건 대낮에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하냐고 묻자
그는 사람을 찾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탄자와 가구가 매우 비싸므로 그에게 침을 뱉지 않도록 주의를 시키자 그는 가래를 돋워 그 사람의 얼굴에 뱉으며 아무리 찾아봐도 침 뱉을 곳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철학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에게 소금에 절인 생선을 한 마리 주며 그걸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생선을 슬그머니 땅에 내려놓고 도망쳤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를 다시 만난 디오게네스는 빙그레 웃으며 겨우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우정이 깨지다니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의 개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배고플 땐 애완견, 배부를 땐 집 지키는 대형견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조각상 하나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묻자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네라고 답했습니다. 시노페의 시민들이 자신에게 추방형을 내렸다는 말을 어떤 사람에게 전해 듣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에게 체류형을 내리노라. 플라톤이 인간을 두 발로 걷는 깃털없는 짐승이라 정의하여 갈채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털 뽑은 닭을 플라톤의 토로네로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인간이다. 그 이후로 플라톤은 그의 정의에 손톱과 발톱을 가지니라는 말을 첨가했다 합니다. 언젠가 그가 플라톤에게 포도주와 말린 무화과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플라톤은 부탁받은 물건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보냈습니다. 그러자 너는 2 더하기 2는 얼마냐 물으면 20이라고 대답하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지도 않고 묻는 대로 답하지도 않았던 것이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광장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구경꾼들이 주변에 모여들어 그를 개라고 불러댔습니다. 그러자 그는 호통쳤습니다. 개는 너희들이다. 아침 식사를 하는 나를 빙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으니 말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에게 데려와 이 아이는 매우 영리하고 소질도 뛰어나다며 가르침을 구하자 디오게네스는 그러면 내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필리포스 대왕이 그를 붙잡아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나는 내 탐욕의 정찰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회석상에서 마치 개에게 그러듯 그에게 뼈를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로 개가 하는 것처럼 떠나면서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뼈 더미를 조사하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는 설명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뼈를 찾고 있는데 다른 노예들의 뼈와 구분할 수 없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기에 적당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부자라면 자신이 먹고 싶을 때이고 만약 가난한 자라면 자신에게 먹을 기회가 있을 때일 것이다. 어느 국가든 그 기초는 젊은이들의 교육입니다.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고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유혹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적은 것에도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테네인도 그리스인도 아닌 세계의 시민입니다. 가난은 스스로에게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미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발견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도둑들은 작은 도둑을 인도합니다. 현명한 왕은 일반적으로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자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조심해야 합니다.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떨어져야 합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무에 너무 몰두해서 자신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철학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부자라도 가난합니다. 태양도 똥 무더기를 비춘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부자의 집에서 침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부자의 얼굴 외에는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물이나 금에 있지 않고 행복은 영혼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소유하는 것들은 결국 당신을 소유합니다. 부는 큰 소유물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욕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 사람은 좋은 친구나 열정적인 적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그를 가르치고 열정적인 적은 그를 징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비판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바보 사이에는 손가락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내게 뭔가를 주는 자에게는 꼬리를 치며 반기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시끄럽게 지저대고 내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는 음식과 쉼터만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미묘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여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개와 철학자는 가장 큰 선을 행하고 가장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급자족하는 자의 것입니다. 종이 되는 방법은 주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들의 특권은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기에 아주 최소한을 바란다는 것은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미덕의 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급자족하는 것이 모든 부의 근원입니다. 어려움이 커질수록 극복의 영광이 더 커집니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갖고자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폭도들은 폭군들의 어머니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을 부양할 수 있지만 이웃을 부양하려면 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비방은 광인들의 소음일 뿐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면서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마시고 싶은 것은 남이 가진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 본 것보다 꿈에서 본 것의 의미를 더 궁금해합니다. 똑같은 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와 같이 자신을 비난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독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은 미덕이고 가장 풍부한 보물은 지혜입니다. 부는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많은 사람의 저축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철학은 추론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지만 가난은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듭니다.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행복입니다.